반갑습니다. 5월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은 구례와 화개장터 사이에 있는 간전면이라는 곳입니다. 간전면은 저도 처음 들어와 봤는데요. 이 개족산 뒤에 아주 멋진 개족산이 있고 이쪽은 백운산입니다. 이리로 가면은 광양과 순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계곡 사이의 평야가 아주 넓어서 당시 빨치산의 보급기지였답니다. 이곳에서 박종화 대장, 박종화 빨치산 대장과 1차 동계 토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미 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나타났다. 여순 사태를 계기로 전남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저항적 탈제국화의 선두주자였다. 그 말에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곳은 간전면과 문청면, 그 간문초등학교인데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948년도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여순 반란군 세력들이 이곳 지리산으로, 백운산으로 모여들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때 이곳에서는 12연대는 군산연대예요. 군산 지역에 있는 연대예요. 국군이 48년도 8월 15일 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9월 달에 국군이 창설됩니다. 육군은 10월, 11월 달에 해군이 이렇게 창설이 되죠. 12연대는 군산연대, 14연대는 여수연대, 15연대는 마산연대입니다.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경비대를 창설을 했는데 그 당시 12연대 군산연대가 이곳에서 하사관 교육생들 교육을 받고 있었나 봐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산연대가 이곳에서,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았나 몰라? 그때 박종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올라가면은 쭉 들어가면 아주 골짜기가 있던데 농공마을이라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고 거기는 토지가 넓지 않아서 그 양반이 왜 특각사령관, 이 빨치산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김지하 부대, 지창수 부대, 이현상 사령관, 그 다음에 박종화 사령관, 다음에 이영회. 53년도 11월 30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의 마지막 인물 이영회가 사살당함으로써 지리산 빨치산은 막을 내립니다. 그 후부터는 망실공비라 그러죠. 망실공비.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도둑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영회 부대가 53년 11월 말에 지리산에서 토벌 당할 때 60명이 부대원들이 토벌 당할 때 그 전까지는 엄청난 피가 이곳에서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48년 11월 12일 날 이곳에 병명의 하사관 교육생들이 바로 이 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박종화가 이끄는 부대, 박종화는 여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 사람은 이 간전면은 구례의 모스크바라고 할 만큼 당세가, 남로당 당세가 셌어요. 그때 박종화는 자기의 동지들 60명,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동네 친구들, 동생들, 젊은이들을 모아서 100명을 납치해서 백운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 후에 이 하사관 군산 출신 이 하사관 후보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 박종화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리고 11월 20일 여기에 11월 12일 날 끌려갔으니까 11월 22일 날 군산 12연대 그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저 산 밑에 있는 주민들을 딱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요 바로 옆에 겨울창이 있어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겨울,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겨울까지 줄을 쫙 세워서 너 손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보복 살인을 합니다. 한 60명, 뭐 기록에는 60명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한 100여 명을 사설을 해서 깨우창에 집어넣었다. 여순 11구 연구회에서 이렇게 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박종화 부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놈들이 아마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60명의 간전면 출신 박종화 특각이라 그래. 이현상이가 박종화를 나중에는 남부군으로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더라도 박종화 부대에서는 절대 타치를 안 해요. 박종화는 여순 반란군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기 출신 60명, 구례 산동명 출신 정재숙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40명, 합쳐서 100명. 백운산 특각부대, 박종화가 이끄는 특각부대. 그 팀들이 뭘 하냐면은 49년도 9월달에 여기 산 넘어가면 광양이에요. 백운산 넘어가면 광양이에요. 광양 서국민학교에 주둔 중인 15연대, 마산연대죠. 마산연대 본부를 습격합니다. 본부를 습격해서 뭐 기록상에는 수백 명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700명이라 그래요. 700명이 그 당시 경비대 대원들의 전투력은 빵이 제로란 얘기, 제로. 그냥 벌초도 안 쓰고 그 엄중한 시대에 그냥 잤던 거지. 뭐 서국민학교에서 훈련받던 수백 명이, 많게는 7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팀들이 박종화가 이끄는 100명. 그때 나이 박종화가 24살이에요. 쫙 그 연대 병력, 여기 그러니까 공비 토벌을 위해서 동원되었던 마산 15연대, 연대 본부가 갖고 있던 무기, 식량, 탄약 모두 다 썰어가지고 그 포로들 700명에게 등짝을 지게 해요. 그리고 백운산까지, 지리산까지, 그때의 지리산, 빨치산들 49년도 얘기예요. 6.25 전쟁 전 얘기예요. 이 지리산 부대, 빨치산들이 갖고 있던 무기 보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다고? 100여 명밖에 안 되는 박종화 부대가 있어요. 박종화는 이옥자라는 분 알죠? 빨치산의 딸 정지아의 엄마. 그분이 95살 때 대담을 한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도 지리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처럼 자기 남편이 빨치산이 됐대요. 맨날 어디 갔냐고 두드려 패니까 할 수 없이 산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5년간 감옥을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옥자 그분은 이현상의 남로당 정치위원회에서 이현상의 옆에서 보좌를 했대요. 그분이 본 박종화는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항상 싸울 때는 빡 서서 절대 구부리거나 숙이고 싸우지 않는답니다. 너무 멋있게 생겨서 동네 한 번씩 가면은 처녀들을 잔뜩 데리고 산으로 올라온다는, 뭐 그럴 만큼 뛰어난 리더십. 이 빨치산의 입장에서 이옥자의 그분이 보신 그 관지에서 보면은 저렇게 잘생긴 양반이 미제 앞잡이 이승만 독재 정권과 싸운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결국은 박종화 특각 부대는 남부군에 소속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싸우러 다닙니다. 철도를 폭파하고 기차를 폭파하고, 그러다가 결국 51년도 8월 10일 날 합천에 보면 가회지수라고 했어요. 그 가회지수 공격 때 빳빳하게 서서 이옥자 그분이 계실 거예요. 박종화가 서서 다니지 않았다면 살았을 텐데, 정말 멋있던 양반이었는데 끝나고 고향 가자 그러면서 이옥자 그 양반이 그렇게 좋아했던 박종화가 그날 죽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어요. 이 동네에 60명의 특각 부대원들, 그분들이 나는 궁금해요. 왜 빨치산으로 올라갔는가? 누군가가 아주 사회주의 이념에 확실하게 이념에 젖은
일본 유학 온 사람이 이 동네 젊은이들을 이념화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는 책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요 위에 간전파출소의 형사, 주재형사라 그래서 주재형사. 주재형사라는 얘기는 일정 때 공문을 일삼던 그 사람들이 이곳이든지 아니면 어딘가 구례에 왔거나 구례가 생각보다도 상당히 남로당 당세가 셌대요. 피하골 거기가 구례 군당터가 있는데 구례 군당터는 6.25 전까지 토벌이 된 적이 없대요. 아주 세가세에서 토벌대들이 가지를 못했을 만큼 구례가 그만큼 셌다는 얘기는 구례에 누군가가 정확하게 아주 박헌영이만큼 되는 뛰어난 지도자가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를 시키거나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주 못된 형사가, 주재 형사가 이곳에 간전지서에 있었을 거야. 저는 돌담을 돌아다니면서 이 양반들이 왜 그랬을까? 계속 의문이 돼요. 왜 그랬을까? 주재 형사가 한민당과 더불어서 남로당 당원들을 누르고 두드려 패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붓고 억누르니까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주재 형사가 아주 못된 놈이 왔거나 아주 원한이 깊었거나 아니면은 이 간전민 60명의 젊은이들이 왜 뛰어나갔을까? 뛰어나가면서 부모들이 보복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많은 군민들이 피하골 구례 군당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원한과 복수는 계속 이어지죠. 49년도 9월 달에 15연대가 광양 서국민학교에서 그렇게 털리고 난 뒤에 5사단 사단장 그때 백선엽 대령이, 백선엽은 6.25 때가 30살이에요. 준장을 달아요. 32살 때 참모총장을 달아요. 그래서 광양 서국민학교에서 15연대가 통째로 털리고 난 뒤에 700여 명의 포로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산으로 끌려갔을 때 다 돌려보냈을까요? 다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면은 빨치산의 하수인으로서, 빨치산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6.25 때 6만 7천여 명의 남한군 포로가 있었는데 그 포로들을 다 북한군으로 쫙 분산시켜서 뒤에다 총을 들고 다니면서 앞장서게 했듯이 빨치산들도 그렇게 데리고 간 포로들을 어떻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돌려보내니까 5사단에서 700명들을 다 총살을 시켰다. 하여튼 그 당시 유언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5사단이 49년도 동계 토벌, 지리산 토벌 작전이 2번이 일어납니다. 6.25 전에 동계 토벌이 49년도 한 번 일어나고 6.25 후에 남한과 북한이 고지전이 한참인 51년도 11월 달부터 52년도 2월 3월까지 한 3개월 동안 그때 2차 동계 토벌이 일어납니다. 빨치산 토벌은 동계 진행을 해야 해도 동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숲이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즉 피하 구불이 있고 눈이 있어서 이 빨치산들이 걸어다니면 눈자국 때문에 움직이를 못해요. 춥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얼어 죽거나 항복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동계 토벌을 합니다. 백선엽 대령이 주관을 하죠. 그래서 2차 동계 토벌도 특별하게 야전사령관이라 야전사령부라 그러잖아요. 백선엽 장군은 봉천 군관학교, 그러니까 나중에 만주 군관학교가 되죠. 그게 봉천국민학교 9회 졸업생입니다. 봉천군관학교는 2년제예요. 정의 전 대통령이 봉천국민학교 2기 소속이에요. 2차 빨치산 토벌작전, 백선엽 장군 밑에 있던 사단장들은 모두 다 참모총장을 역임하는 그 군벌이 만주 군관학교 출신 군벌이 우리나라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1차 토벌 작전도 마찬가지죠. 1차 토벌 작전도 5사단이 주체가 되어서 그 근방에 연대 병력들,
쫙 모아서 1차 동계 토벌 작전을 진행합니다. 49년도 동계 토벌 작전. 50년 2월 25일 날 막을 내립니다. 당시에 그 많던 빨치산들은 동계 토벌 작전이 끝난 다음에 한 250여 명 정도 남았어요. 전남은 여순 사태를 계기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저항적 반제국주의가 세웠던 선두 그룹이었다.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빗대어서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이 피해를 입었다. 또 저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저항적인 이 의지는 좋습니다. 미제의 이승만 정권, 이승만 독재 정권, 미앞잡이 그분들의 그 당시 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은 이옥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평언할 때 김지회, 여순 사건의 주동자 김지혜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그 양반 되게 똘똘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김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누가 산에 가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싶은가? 이현상 남북은 정무위원인 이옥자가 그 얘기를 95살 나이 때 했어요. 모든 게 남로당 북노당 자기의 꿈이 있죠. 김지혜는 자기의 꿈을 가지고, 나도 스탈린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탈린, 이현상도 그랬고 박헌영이도 그랬고 김일성이도 그랬고, 모든 사회주의 신봉자들은 자기가 빨치산을 운영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 그랬노라고 하면서도 목적은 딱 하나, 인간적인 자기의 목적은 딱 하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스탈린처럼 내가 사회주의 선봉에서 이겠다. 국토 완전, 한반도로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이루기 위해서 인민들의 피가 필요하다. 인민들이여 일어나라. 당신들이 잘 살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마. 일어나라. 무슨 이유로 박종화가 22살밖에 안 되는 그 팀들이 60명이 산으로 갔냐 이거죠.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신탁 통치, 반탁 통치 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옥자 그분이 95살 때 한 얘기, 정확히 이런 얘기 했어요. 김지혜 때문에, 정말 똘똘하고 아는 거 많은 김지혜 때문에 그런 양반들이 자기의 욕망, 권력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피가 지리산에 흘러내리지 않았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요, 그때 사셨던 이분들이 SNS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쉽게 동화가 돼요. 지창수 상사가 14연대에서 봉기를 일으킬 때, 야, 김일성 장군이 드디어 38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다. 경찰들이 우리를 잡으러 정문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일어나라. 2,500명, 3,000명 되는 여순 14연대 연대원들 43명이 죽고 난 뒤 나머지 모든 대원들은 밖에, 14연대 밖에 정문에서 기다리던 남노당 당원들하고 세를 합쳐서 순식간에 2,500명이 한편이 되었다는 게, 이승만 정권에서 한편이 되었다는 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2,500명 중에서 남노 당원들이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어떤 분이 책에 나왔는데, 나머지 90%는 싸워서 못 이겨? 총 몇 방 맞는다고 다 그냥 지리산으로 간 거야? 김주혜 부대 500명, 구례 경찰서로 단숨에 무찔러요. 백선엽 장군의 동생 백인엽 소령, 그 애가 있거든. 일개 대대를 단번에 한 100여 명, 40몇 명을 죽여버리고 다 끌고 산으로 가요. 그만큼 막강한 군세를 가진 그 팀들이 10%밖에 남노당 당원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90%의 군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회색 분자였었어요?
아니잖아요. 10%밖에 아니었다는 얘기에 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군산 지역에서 창설된 12연대 대원 하사관 교육생들 100여 명이 순식간에 동네 젊은이들한테 몽둥이에 당해가지고 산으로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이 누구도 밝히지 못했죠. 같이 발치산에 되었을까? 아니면 거기서 죽었을까? 모르죠. 저기 기록에도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정확하게 표지석에 써놨어요. 요 바로 뒤에 계곡에 있는 개울 창가에 있는 그곳에 써 있었어요. 저는 계속 주제가 그겁니다. 이분들이 왜 산으로 갔을까? 누구 때문에? 권력욕에 미친 사회주의 고놈들 몇 명의 주모자들 때문에, 특히 박근영이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거로 생각하는 제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